자, 반갑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박수를 치라 그랬나요? 다른 선생님이? 이게 자발적으로 치신 거예요?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 상당히 그 기분이 업될 겁니다. 업돼가지고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아마 강의를 할 거예요, 아마. 오늘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네, 자, 오늘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죠. 여기까지가 잡히나요? 봅시다. 저는 원래 끝부터 끝까지 가는 스타일인데 여기가 표시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기둥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자, 공인 중개사 법령과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 자, 오늘 배울 과목이 요 과목이고요. 뭐 프린트물이나 뭐 학원에 안내문 다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장재원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강의를 한 몇 개월씩 들었어도 5, 6월 돼서도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수업 들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인가 이렇게 이름이라도 일단은 알아두시고 일단은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다른 선생님도 이제 각각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많이 했죠. 근데 저도 그냥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제 과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이제 요렇게 하면 이쪽이 좀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까지 기둥이 좀 있어 놓으니까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 제 과목에서 시험 제도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월화수목금 오늘이죠? 내일까지 있죠. 그래서 각각 뭐 시험 과목이라든가 이거는 다 들었을 거예요. 시험 과목 뭐예요? 1차 과목 뭐죠? 네, 자, 1차와 그 다음에 2차가 있다. 여기에서 일단은 1차 과목이 뭐였었어요? 네, 부동산 학개론과 그 다음에 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2차 과목이 뭐예요? 네, 오늘 배우는 과목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시세법과 그 다음에 부동산국법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험 과목 순서는 공인중개사법, 공시세법, 부동산국법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시험지에서 나오는 순서가 이 공인중개사법 다음에 자,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공시법과 그 다음에 또 세법이 있어요.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충 알 겁니다.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자, 2차 시험을 보는데요. 2차 시험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와 부동산 공법이 일단은 두 과목이 일단 시험을 보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공시법과 세법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쪼개놨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인데 재작년까지는 제가 작년이라 그랬는데 이제 올해 시험이죠. 근데 저는 시험 끝나면 무조건 작년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해가 안 넘어갔어도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런 게 돼요. 아직까지는 연도수는 17년이지만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에 저는 이제 한 해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올해 시험이 아닌 무슨 시험이에요? 네,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올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번 시험, 올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전에는 이렇게 이게
분산학개론과 민법이 몇 문제씩 나온다고 들었어요? 예, 40문제씩 나오죠. 40문제씩 나오는데 각 과목별 몇 분씩 준다고 들었어요? 각 과목별로 50분을 줍니다. 50분이니까 두 과목 보니까 얼마예요? 두 과목 보면 총 100분이죠. 100분 동안 여러분 앉아서 두 과목을 봐요. 자, 그리고 이제 27회, 올해 시험이 28회였으니까 27회까지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100분이면 어떻게 돼요? 1시간 40분인가요? 자, 1시간 40분. 자, 이렇게 눌러 앉아가지고 있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공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고요. 공법 40문제고요. 공시세법,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시법이 내리죠? 제가 시험표 보니까 공시가 내린 것 같은데, 세법 선생님까지는 보셨죠? 자, 이게 두 가지 합쳐가지고 몇 문제? 네, 40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27회까지는 이 세 과목을 각각 50분 해가지고 얼마요? 150분을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시험을 봤었어요. 150분이면 2시간 반인가요? 맞죠? 2시간 반. 예.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뭐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일도 생기죠. 그래서 예전엔 제가 시험 볼 때 절대로 커피 같은 거 마시지 말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커피가 이뇨제 성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마시기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고 막 그러다 보면 시험 치다가 화장실 못 가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립니다. 나가려면 시험지 반납하고 나가줘야 돼요. 그 중간에 나가려면.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이제 공인중개사법과 공법 40문제씩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50분, 100분, 그리고 좀 쉬었다가 요거 이렇게 치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얼마까지는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최소한 얼마까지는? 1시간 40분. 100분이죠? 요거 100분, 요거 100분. 그러니까 1시간 40분은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이번에 이제 이 기초강의입니다. 기초강의니까 부담 없이 들어라, 다른 선생님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외우라,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들어라, 다 그러죠? 예, 다른 선생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엉덩이 붙이고 2시간 정도 붙어 있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갈 겁니다. 오늘, 저 뒤에 지금 카메라가, 아침에 좀 쇼를 좀 했죠. 카메라가 있는데, 아마 인터넷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수업을 못 들었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제, 동영상을 갖다가, 듣고 이제 보충할 거예요. 근데 학원에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동영상 보지 말고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업 들으는 게 좋고, 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특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게 약해요. 동영상을 틀어놓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을 못 들었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수업 못 들은 경우도 있죠. 못 들었거나 이럴 때 동영상을 보시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앉아가지고 50분을 채 못 있어요. 벌써 집에서 동영상 듣죠? 그러면 일단은 듣다가 뭐예요? 좀 지겹죠? 그러면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청소하든지 뭐하든지 커피 마시든지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보통 20-30분 안에 다른 행동이 나와버려요. 꼼짝없이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떤 연습이 안 되느냐? 바로 1시간 40분 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못해요.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죠. 1시간 정도까지는 버틴겨요. 앉아서. 근데 1시간 10분 지나죠. 20분 지나죠.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반 이상 떨어져 버립니다. 집중력이 반 이상 떨어져 버리면, 자, 예를 들어서 1차 과목 한번 볼까요? 부동산 학개론 열심히 풉니다. 머리 아프죠? 개론 무슨 요일이었죠? 아, 어제가 개론이었어요? 어떻대요? 느낌이. 별로 맛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맛없어도 열심히 드셔야 돼요. 이거 맛없다고 자꾸 버려버리면 여러분들 1차 과목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론 어쨌든 머리 뜯어가면서 풉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풀었어요. 근데 이 과목도 민법도 중요하죠. 민법 좀 풀 때 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정신이 흐트러져 가지고 답이 잘 안 보여요. 앉아있는 연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때부터 일단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현상 똑같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1번 해놓고 읽어요. 한 3줄 나와요. 2번 읽습니다. 3번 읽어요. 근데 내가 1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또 도돌이해서 1번 다시 읽습니다. 아니면 또 분명히 1번 읽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요. 이게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읽다가 다시 올라가서 읽고 우연하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또 답이 잘 분명히 맑은 정신일 때는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신이 흐트러지면 조금만 문장이 흐트러져 버려도 어떻게 이게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가장 먼저 연습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엉덩이 붙이고 2시간 동안 앉아있는 연습. 이거 혹시나 민법 선생님이나 개론 선생님이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쉬지 않고. 어제 개론이었다 그랬죠? 어제는 몇 분만 하셨어요? 50분 하고 쉬고 그랬었어요? 이제 뒤로 하다 보면 이렇게 쭉 강의, 이제 5, 6월달 되면, 3, 4월달, 5월달 되면 쭉 해서 1시간 반 동안 강의하고 그럴 기회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이것도 뭐 하는 거다? 앉아있는 연습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앉아있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연습은 나중에 또 뭐 갖고 하냐면,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치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칠 때마다 제발 좀 치라고 하는데, 그때 그게 또 앉아있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선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앉아있는 연습,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뒤에서 뭐 개론에 뭘 하든지 미부에 뭘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은 봅시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앉아있는 연습 하시라. 자,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죠. 이 1차와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죠? 1차. 네, 1차. 제가 지금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담당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2차 시험의 2차의 첫 번째 과목이죠. 제가 2차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1차를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은 쭉 들었죠? 들었으니까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중개사법 100점 맞아도요,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 1차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1월 달 때 정확하게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놓으면 지금부터 공부를 갖다가 빡시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교재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빡시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 12월 달은 입문과정이라고 그러죠. 왜?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다른 학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입문과정이라고 가지고 편하게 일단 들으시고요. 뭐를 중심으로 공부하라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 뭐야? 용어. 여러분들 용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뭐냐,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어제
부동산 학기를 했으니까 부동산이 뭐냐? 거기 보니까 뭐 의제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어제 뭐 그런 것도 들었죠. 그럼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이 뭐냐 이런 거. 그것만 대충 머릿속에 이거는 이거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11월 달, 12월 달 강의는 여러분들 공부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편하게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들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1월 달 넘어가면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야, 아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열받기 시작하고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부터 혈압 올라가면 좀 안 되겠죠? 초장부터 혈압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용어를 중심으로 일단 해주시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1월 달에 한 번 더 오리엔테이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때 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힘들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교재를 읽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교재를 읽는다는 소리.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봤죠. 예. 그래서 교재를 읽는 방법은 제가 1월달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자,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앞부분은 이게 프린트가 됐지만,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읽지 않고, 이렇게 필기한 것만 열심히 적어가지고, 요것만 암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한 2줄, 3줄짜리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시법, 세법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판서에 놓죠. 근데 이거를 늘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2줄, 3줄이 되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외워놓습니다. 참 머리 좋아요. 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못 외우는데, 저도 머리가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못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외웁니다. 아주 팔 떨어지게 외워요. 여기 저 종이 있죠? 이런 거 연습장에다가 탁 써가면서 막,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여기 근육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받고 안마도 받고, 어디 요즘 뭐 태국 뭐 무슨 안마 뭐 이런 거 있대요. 그것도 받고, 거기다가 뭡니까 뭐 붙이고 뭐 그러면서도 열심히 외워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교재를 읽어보세요. 근데 읽는 연습을 제가 이제 미리 한번 밑바닥 깔아놓고 1월 달에 할 겁니다. 교재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혹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전에 여기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교재를 읽었나?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재를 읽는 거와 안 읽는 거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시법, 세법, 요 교시 이제 풀어놓으면 한 2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외워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는 딱 이렇게만 암기해놔요. 근데 그거를 살짝 틀어서 2줄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머릿속에 외우는 것과 내용이 틀리죠? 이 시험 끝나고 나서 누구 욕하느냐? 선생 욕합니다. 강의한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다 있어요. 밑줄 다 쳐놨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뭐냐? 바로 그냥 이렇게 된 것을 외워서 그래요. 근데 교재를 읽어보면, 자, 교재 문장이 하나가 쭉쭉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는 연습을 일단, 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교재를, 읽어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깔아놓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이제 다음 파트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선생님이나 개론 선생님들이, 암기하라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해하라. 그래서 필기하면 자꾸 잔소리 할 겁니다. 필기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라고 잔소리 할 거야. 필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버릇, 이거 있죠? 왜? 암기하는 버릇 때문에 여기서도 자꾸 그걸 갖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해를 자꾸 하도록 노력하고, 이해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외워서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읽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교재를 읽는 게 또 하나 좋은 방법. 여러분들 이제 아까 동영상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동영상을 피치 못해서 봐야 될, 자, 이제 촬영해가지고 저것도 이제 동영상 하면 여러분들도 보지만 회원 가입해가지고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피치 못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때 방법을 잠깐 한번 얘기를 하죠. 아까 잠깐 동영상 얘기를 했었죠. 이게 동영상 볼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동영상, 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동영상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여러분들 학원에 오신 분 말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교재를 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을 일단 같이 들어야 돼. 수업 듣는 식으로. 가능하면 50분 50분을 꼼짝없이 앉아서, 자꾸 이렇게 멈추거나 그러지 말고 앉아서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가능하면 제가 오프라인으로서 학원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피치 못해가지고 학원에 못 오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학원에 직접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동영상을 듣지 말고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동영상의 맛을 들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제가 분명히 동영상을 보신 분들 교재를 펴놓고 하라고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근데 동영상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듣죠? 교재 안 펴요. 그럼 교재 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화면, 첫 번째는 쳐다봐요. 두 번째까지도 쳐다볼 수 있는데, 두 번째부터 안 쳐다보시는 분 있습니다. 뭐만 들어요? 네. 켜놓고 소리만 듣습니다. 그럼 공부를 뭘로 한다? 귀로 하죠. 문제는 귀로 푸나요? 눈으로 풀죠. 만약에 이번에 좀 수능 지진 때문에 연장됐죠. 수능을 가면 제가 알기로 듣기 평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수능, 지금은 저는 옛날에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듣기 평가라는 것도 있을걸요? 스피커로다가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동영상을 듣고 만약에 듣기로다가 안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잘 풀 수 있을 거야, 아마. 동영상을 만약 그렇게 해서 본다면. 근데 공부는 뭘로 하고? 귀로 하고, 실제 보는 뭘로 푼다? 네, 눈으로 풀죠. 그래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거와 이게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럼 내용은 분명히 알아요. 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데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필요합니다. 동영상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특히 민법과 개론은 동영상이 어느 정도 보충이 좀 돼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어떻게 하라? 매달리지 말라.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걸로? 교재를 계속 읽는 걸로 다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 따로따로 본다는 건, 따로따로 평가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같은 날 보긴 봐요. 같은 날 보긴 보는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별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차가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40문제씩입니다. 40문제씩이면, 그럼 도대체 몇 점을 여러분들 목표로 하냐? 몇 점 목표로 하라 그랬어요? 개론 선생님은? 70점? 어이, 누가 80점? 개론 선생님은 70점. 40점, 70점이면 평균이 안 나와요. 50점, 70점. 자, 이것도 해야 돼요. 일단은 합격 결정은 어떻게 되죠? 각 과목별 점수가 나와야 돼요. 몇 점 이상?
각 과목별 40점. 자, 이건 뭐, 이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처음 공부 안 했으니까. 자, 각 과목별 40점 이상 올라와야 돼. 이게 과락제도라는 겁니다. 국가시험은 어떤 과목을 특정 과목을 포기한 걸 막기 위해서 일정 점수가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놨어. 이게 과락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 몇 점 이상 올라와야 되고 40점. 그리고 평균 60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40점이라면 이건 뭐예요? 80점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평균 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은 무슨 시간이었죠? 무슨 요일이었어요? 화요일날. 화요일날 민법 한 맛 좀 봤죠? 어제 개론 맛 좀 봤죠? 예.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민법이 더 나아요. 민법이 더 맛있어요? 근데 성격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개론이 더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민법이 더 좋다 그럽니다. 그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거나 또 수학적인 능력 있죠? 수적인 능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개론을 좀 일찍 빨리 받아들이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이거는 다 각각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과목 봤는데 그런데 내가 두 과목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개론 65점을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개론 선생님한테 이르지 마세요. 자, 그럼 민법은요, 마찬가지로 65점을 목표로 합니다. 똑같이 공부해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민법과 개론은 공부량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나는 개론이 적응이 있고, 적응이 빠르고, 민법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개론만 열심히 합니다. 민법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목표하느냐. 자, 개론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개론을 갖다가 뭐 좋아한다 그러면 민법은 뭐만 면하고? 과락만 면하고. 그래서 민법을 몇 점 목표로 하고? 40점 목표로 하고. 그러면 평균 60점이 돼야 되려면 개론이 몇 점 맞아야 돼요? 예, 80점 맞아야죠. 자, 아니면 거꾸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강생분 중에서는 나는 개론 아무래도 못하겠다. 뭐 계산 문제가 또 나중에 기절하거든요. 오늘 못하면 나는 뭘만 열심히 하고 민법만 열심히 하고 개론은 뭐만 면하겠다? 과락만 면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자, 개론 80점.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5년 공부해 보세요. 나와요. 나오기는. 나와요. 민법 한 5년 공부해서 나와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요.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혹시나 이거는 제가 아마 수업 나가면서도 몇 번을 얘기할 거예요. 혹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결국 두 과목은 어떻게 한다? 같이 공부했어야 돼요. 하루에 개론 6시간 공부한다면 민법도 어떻게 돼요? 네, 6시간. 똑같이 공부해줘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부하면 개론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가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수업만 듣죠? 그럼 나중에 보면 과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뭐 그럼 과락은 면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이게 80점이 나오냐?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70점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얼마 정도 나와야 돼요? 50점 나와야죠. 그래서 학교인데 50점이 안 되죠. 40 몇 점. 그럼 일단은 평균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같이 가라.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 적응되는 과목이 점수가 좀 잘 나오겠죠? 같이 공부해도 적응이 참 잘 되는 부분이 점수 잘 나오니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개론 한 7점, 그러면 뭐 민법 뭐 50점 좀 넘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하라? 몇 점으로요? 예, 욕심내지 마세요. 70점, 80점 욕심내지 마세요. 저 수석 합격했다고. 옛날엔 저 수석 합격하면요, 그 협회에서 상금도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수석 합격을 발표를 안 합니다. 그게 뭐 위화감 조성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너무 뭐 협회 쪽에서 그 이제 다른 쪽에서 너무 장사 속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수석 합격자를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석 합격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자격증은요, 허연 데다가 사진 하나 붙이고 시커먼 글 쓰고 빨간 도장 하나 찍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자격증이에요. 수석 합격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금딱지 해서 누런 자격증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늘 보면 수석 합격하시는 분들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습실에서 도서실에서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장사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수석할 필요 없어요. 점수 잘 나오면 좋죠. 좋기야. 기분 좋죠. 근데 굳이 수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수석하면 학원에서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름 해가지고 플래카드 여기다 크게 하나 붙여놓을 겁니다만, 그럼 학원에서는 좋겠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몇 점을 몇 프로 알아? 각각? 예. 그럼 60점이 합격인데 왜 65점을 또 5점을 또 왜 플러스 시켰느냐? 이유. 마음이 좀 편하게 해서. 예, 맞아요. OMR 카드를 찍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참 아니거든요. 분명히 나는 제대로 찍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 요번에도 아마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제가 학원 이전에 강의했던 학원들 쭉 연락해 보니까 딱 몇 점 평균 딱 얼마예요? 예. 그러면 이 딱 60점. 자,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면 5시인가에 인력공단에서 가다반이 나와요. 가다반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 가다반에 의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얼마나 나온다? 딱 60점이 나왔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제대로 찍었나? 이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보면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왔나?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다시 가요.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잠겨져 있죠? OMR 카드를 내가 찍었나? 제대로. 그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이, 이제 가다반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예, 낮게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는 로스가 난다. 한두 개는 시술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딱 요거 정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한 달 동안 이제 합격자 발표가, 최종 발표가 이제 한 달 뒤에 나오거든요. 한 달 동안 잠 못 잡니다.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제가 사실 봐요.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합격자 최종 공식적인 합격자 모임 말고요. 이때쯤 되면 합격하신 분들끼리 가다반 해보니까 다 합격한 거 했어. 그런 분들끼리 이제 1차적으로 모입니다. 모이는데 이렇게 모였는데 딱 이거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합격자 명단에는 내 이름이 없어요. 얼마나 정말 이거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10점, 그러니까 10점 몇 개냐면 4문제예요. 4문제만 더 맞추면 한두 개 로스가 나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하시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개론, 민법 똑같이 어떤 과목이 좋다. 이것만 공부하려고 하시면. 근데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분명히 그런 분 나와요. 나는 개론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개론 엎어버리고 민법만 열심히 보는 분. 나는 민법만 도저히 모르겠다. 민법 엎어버리고 개론만 열심히 보는 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를 봐요. 두 과목을 같이 가라. 똑같이 같이 가라. 자, 그러면 2차 과목을 보겠습니다. 자, 2차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 공시세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자, 제 담당 과목은 그럼 몇 점 맞아야 돼요? 40점? 얼마? 65점? 맞으면 안 됩니다. 몇 점 맞아야 되냐면 80점을 맞아야 돼요. 아, 여기서는 65점 맞으라 놓고 왜 85점이냐? 문제는 요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공법. 공법 저기 이제 지나갔죠? 무슨 요일이었었어요? 아, 월요일이요? 아, 스타트 과목이 공법이구나. 공법 선생님이 몇 점 맞으라 그랬어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하면 공법 선생님한테 잃을 것 같아가지고. 공법은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되냐면 5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됩니다. 공법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은 또 50점 목표를 하려면 또 빡시게 공부해줘야 돼요. 이 민법과 개론만큼 공부를 해줘야 돼요. 공법은. 그만큼 공부해야지만 얼마가 나온다? 네, 50점에 60점대가 나옵니다. 공법도 이제 나중에 공법 선생님이 강의를 잘 하시겠지만 교재를 읽는 게 일단 중요하고 또 틀 이런 거 잡는 게 좀 중요한데 어쨌든 그건 아마 민법 선생님이 공법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면 공시세법은 그러면 합쳐가지고 그냥 이건 기본 점수 60점. 공시와 세법 아마 세법 선생님이 강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재밌게 강의만 잘 하실 거예요. 아마 누구죠? 네, 강 선생님이 아마 재밌게 강의를 할 텐데 근데 의외로 세법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세법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세법. 공시법 같은 경우는 또 어렵다고 해서 좀 하는데 이건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 시간 꼭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세법도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 점수 일단 60점.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얼마가 남아요? 여기서 10점 주지요. 자, 그 다음에 60점은 그대로 나오고 10점이 남죠. 네 문제가 남죠. 항상 OMR 카드 잘못 찍은 걸 대비해서 이 정도로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라. 그러면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뭔데 80점을 푸느냐? 여러분들이 6과목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쉬운 과목이면서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공인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쉬워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쉬운 게 아니라 내용이 쉬워요. 대신 말을 꽈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갖다 보면. 근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는 되게 쉽게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한 글자 가지고 살짝 꽈서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거고 제가 80점을 맞도록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도 문제는 되게 까다롭게 내기도 해요. 그 연습을 다 하면 이번에도 다 80점 넘게 나왔어요.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래 80점 넘게 나와야지만 뭐가 안정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공법 선생님 되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공법 선생님 좋아하니까 나는 공법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공법 70점, 80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일단 공법을 카바를 어느 과목에서 시켜야 된다? 네, 중개사법에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일단 목표를 잡아라. 그래서 사실은 중개사법 80점 맞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수업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제 과목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내용도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필 또 금요일입니다. 아, 토요일 날 참 세법, 공시법 있지. 5월달 되면 꽃 피고 새울죠. 날씨 아주 좋죠. 4월달에 꽃 피고 새울지만 5월달 되면 참 놀러가기 쉬운 때입니다. 아주 좋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슬금슬금 이제 여러분들끼리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서먹한 분도 계시지만요.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달, 두 달 되면 야, 어느 아파트 사니 봐. 나도 거기 산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중개사법 시간에 딱 들어오면 여기가 뻥 비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어디 갔어요? 네, 놀러 갔어요. 집에서는 뭐 한다고 나오고 학원 간다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차 타고 슝 갑니다. 점심 먹고 과자 술까지 먹고 그리고 또 술 먹었으니까 바로 가면 안 되죠. 학원에서 술 먹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5시, 6시쯤 돼서 갑니다. 가끔씩 제가 보는 현상입니다. 중개사법은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1월 달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뭐 지금은 뭐 전 과목을 다 빡시게 할 필요 없고요. 1월 달부터 자, 가장 중요한 과목인 이 두 과목을 반드시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개사법은 공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걸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는데 수업 들어가지 말아야지. 수업도 안 합니다. 그 소리는 아니겠죠.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는 거? 네, 수업 시간에. 자, 다시 한번.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보면 무슨 내용도 중요한 부분은 아주 지겹게 반복을 계속 언급할 겁니다. 나중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 딱 물어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암기가 아닌 스스로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업 시간에 중개사법을 공부를 하시라. 그럼 수업 시간 외적으로는 뭐 공부해야 된다? 수업 시간 외적으로는요? 이거 공부해줘야 돼요. 개론과 민법 공부해줘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1, 2, 3, 4. 여러분들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 시스템은 대충 아시죠? 아마 상담하면서 다 들었고요. 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2개월 과정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5월달, 6월달까지 기본서 가지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각 선생님별로 뭐 이제 이때는 뭐 요약책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기본서를 가지고만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 1차 합격자 빼놓고 1차, 요번에 이제 1차 합격된 분들 빼놓고 나면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4개월 동안을 민법과 개론에 올인을 해줘야 돼요. 왜 올인해야 되느냐? 자, 5월 달쯤 돼서 민법과 개론이 점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45점대에서 50점대 선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45점은 제가 최저치로 했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50점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합격 몇 점이 합격하는 거예요? 6점이죠. 근데 무슨 50점이에요? 근데 5월 달에 시험이 아니죠. 이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50점대까지만 올라온다면 상당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뭐를 같이 끌고 나가요?
예, 2차를 1차와 같이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론 선생님의 민법 선생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5, 6월 되면 1차가 기반이 안 잡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개사법 시간이 횡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예. 2차를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걸 줄여서, 무슨 다른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포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뭐 선생님들 그 산에 하나에 줄여서 얘기하죠. 그렇게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뭐를요? 1차의 기반이 어느 정도 돼서 5월달 돼서는 어느 정도는 잡혀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 난관들이 뭐냐면 포기라는 난관이에요. 지금도 입문 과정에서도 몇 번, 2, 3주 듣고 나서 아이고 난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입문 과정에서도. 근데 그렇게 할 거라면 아예 안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괜히 또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또 1, 2월 달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포기 가장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많이 없지만 아주 극히 드물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있고, 이제 포기 과정이 주로 어디냐면 1, 2월 달과 2월 달 끝날 때쯤과 5월 달 시작, 3, 4월 달 시작, 요거 끝날 때쯤. 이제 요 때도 이제 나오긴 나오지. 요 6월 달 끝날 때쯤 나오지만, 자, 1, 2월 달 끝날 때는 1, 2월 달 일단 수업을 들어봤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만해요? 못할만해요? 네, 못할만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했나?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고민되나요? 설마 지금부터 고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내 주제에 무슨 공인중개사냐? 라고 하면서 그때는 아예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포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마시고, 여기 하는 원장님 계시죠? 상담 잘하세요. 잘하시니까 원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항상 하세요. 상담하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저랑 상담하는데 그럼 포기하세요 가세요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욕합니다. 만나가지고 뭐 남편이 우짜고 저쩌고 해서 나 이혼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런 놈이랑 어떻게 사냐 지금까지. 당장 이혼하러 가죠. 그래 놓고 나서 뒷책임 져야 안 져요? 다 그래요, 다. 야, 좀 참고 살아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면 대부분. 그러면 자, 여러분들끼리 하면 결국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고 포기하려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원 원장님이라든가 찾아가셔가지고 사실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이래가지고 힘듭니다라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상담을 하면 또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면 여러분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마음이 풀려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여성분들의 수다 있죠. 수다. 열받아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수다 한 시간 정도 떨면 좀 풀리죠. 그것처럼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때는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끼리 상담이 아닌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학원 원장님이나 상담을 일단 해보시면 거기에 해결책이 나와요. 자, 이제 요때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예 접으려고 포기하는 거죠. 이제 요때는요. 요때나 요때 4월 말이면 그 다음에 6월 말 6월 지나면 아마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자, 요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포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자 4월 달 정도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나 돈이 아깝죠. 그래서
뭐만? 네, 이제 2차만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를 포기하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뭐 기반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에 대한 기반은 1, 2월 달과 3, 4월 달에 반드시 갖춰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갖춰주려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라. 교재 읽어라. 그래서 교재 읽는 방법은 1월 달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뭐 이제 진도를 조금씩 나가 봐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